안녕하세요 친구들. 웅진북클럽 신혜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가을이라는 주제에 재미있는 책 읽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볼 거예요.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 중에 가을이란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단풍잎이 왜 물드는지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똑똑해서 잘 알 것 같아요. 낙엽이란 걸 검색했더니 정확한 뜻은 고등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래요. 그리고 단풍이 드는 이유에서 초등학습백과는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식물도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낙엽이 질 때가 되면 부족한 물이 잎을 통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은 잎과 나뭇가지 사이에 떨켜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잎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초록색으로 보였던 엽록소가 파괴되거든요. 그 때문에 낙엽에 있는 이제 물기도 다 사라지고 건조해지면서 점점 나뭇가지에 있는 낙엽들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나무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뿌리를 통해서 흡수했던 물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나뭇가지에 잘 저장을 해둬야겠다 하면서 나뭇잎들은 저절로 땅에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나무 참 놀랍죠?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참 나무는 우리 사람에게도 또 이 자연에 위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나무는 대단해 라는 책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신나는 과학 그림책 바나나 로켓, 이 책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단단하게 여문 도토리들. 신갈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도토리들은 여행을 좋아해. 신갈나무를 떠나 대구르르, 멀리 대구르르. 여러분, 신갈나무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단탄방이라는 책에서 보면 신갈나무의 재미난 유래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잎이 넓은 이 나무는 신갈나무야. 옛날에 사람들은 산을 넘다가 집신 바닥이 떨어지면 이 나뭇잎을 바닥에 깔았대. 그래서 신을 갈다라는 뜻으로 신갈나무라고 불렸다고 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참나무 해서 참나무는 왜 신갈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네요. 자, 다시 바나나 로켓으로 넘어와서 귀여운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지고 가네요. 도토리들이 모두 떠나고 신갈나무 이파리가 누렇게 바뀌었어요.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한대요. 옆에 그림을 보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어놓네요. 그리고 땅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알 수 있네요. 자, 쌩쌩 부는 겨울바람에 누런 이파리가 우수수 오르락 내리락 했던 다람쥐도 겨울잠만 쿨쿨. 신갈나무는 우뚝 서서 추위를 견디지. 나무는 대단해. 땅에 있던 이제 열매들을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고 있네요. 이번에 땅 친구 물 친구 자연 관찰책에 다람쥐를 함께 같이 볼게요. 다람쥐가 먹이를 입에 넣고 또 넣어. 양볼이 볼록. 먹이를 볼주머니에 넣는데 한쪽 볼주머니에 도토리 4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대요. 앞발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옮길 수 있어서 입안 가득히 넣는 거래요. 자, 겨울 준비 끝! 다람쥐는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한 불 속에서 잠을 자요. 마른 잎으로 푹신하게 구워서 꾸며놓은 굴에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겨울잠을 자는데요.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을 동그랗게 마는 거래요. 배가 고프면 중간에 일어나서 굴 속에 모아둔 먹이를 먹어요. 자, 다음 생태 돌보기로 넘어갈게요. 귀여운 다람쥐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람쥐 땅속 굴을 함께 볼게요. 입구는 찬바람이 굴로 들어오지 않도록 낙엽으로 막았고요. 똥을 누는 화장실, 또 잠을 자는 곳, 먹이를 저장하는 곳 이렇게 곳곳에 굴을 잘 파놨어요. 다람쥐 참 귀엽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알고 떠나는 우리 자연 탐방이라는 책에서 참나무 뒷부분에 보면 닮은 듯 다른 동물 다람쥐와 청설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람쥐와 청설모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 다람쥐는 보통 죽은 나무 줄기의 밑둥 또는 돌 밑에 굴을 파고 살지만 청설모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한다고 나와요. 먹이를 발견하면 잎을 물고 나가서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저장을 하고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닌대요. 색깔도 이렇게 회색이 나고 털도 뻣뻣해요. 꼬리도 굉장히 길죠. 그리고 다람쥐는 등에 줄무늬가 있고 꼬리는 이렇게 뛰어내릴 때 펴서 균형을 잡으면서 속도를 줄이는 데 쓴대요. 아, 이제 우리 친구들 다람쥐와 청설모 차이도 잘 알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알록달록 가을 놀이에서 이 낙엽과 함께 즐거운 놀이하는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조물조물 생태 놀이를 함께 볼게요. 단풍으로 만든 예쁜 꽃 모여라. 길을 가다가 또는 산에 놀러 갔더니 땅에 떨어진 나무잎이 보여서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예쁘게 연못에 핀 수련처럼 또는 코스모스처럼 또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보면 단풍 팔레트를 만들었어요. 자, 원래는 물감의 색이 다 자연에서 왔지만 지금은 화학 연료를 이용해서 색을 만들죠? 사실 자연으로 볼 수 있는 색을 모두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 얻어온 색으로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신나는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가을 나무와 곤충 친구 만들기 재료 설명할게요. 나무 기둥, 그리고 나뭇가지, 곤충 스티커, 알록달록 색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필요한 건 풀과 가위만 준비하면 돼요. 자, 먼저 나무 기둥을 만들어 줄 텐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접는 줄이 다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힘을 줘서 구겨주면 되고요. 이 옆부분에 보면은 고리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옆 기둥을 세워서 끼울 수 있는 칸에 이렇게 잘 꼽아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너무 쉽죠? 그리고 이 기둥에 보면은 옆으로 빼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나무 불 속에 우리 곤충 친구들이 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세요. 나뭇가지를 보면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골판지는 잘 떼어주세요. 나뭇가지만 남겨둔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만히 보면 중간에 홈이 다르게 파여 있어요.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이에요. 이게 이렇게 엇갈리면서 겹쳐져서 나무 기둥 위로 쑥 끼워질 거예요. 혹시라도 윗부분이 같은 쪽으로 돼 있다 하면 가운데를 서로 접어서 맞물려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쪽 가지만 놓고 그 위에 나뭇잎을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우리 알록달록 속지에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오려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서 오려보기로 해요. 자, 연필을 이용해서 우리 낙엽잎을 그려볼게요. 길다란 나뭇잎에 잎맥을 위해서 한 번씩 접어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접어서 모양에 생동감을 줄 거랍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잎을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나뭇가지의 풀을 이용해서 가지 끝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짠! 선생님이 만든 가을나무 어떤가요? 멋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엄청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곤충 스티커를 이용해서 우리 나무에 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우리 곤충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짠! 가을 나무와 곤충 친구 만들기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만들었나요? 네, 오늘 만들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을이란 계절을 사랑하고 또 곤충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올 가을을 즐겁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만들기 누리숲에서 만나요. 안녕!